네, 안녕하세요. 비지통밀빵을 만드는 비통입니다. 예. 오늘은 중요한 초기 당뇨인 로드맵을 가져왔어요. 전 단계나 초기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때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아니,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조바심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니다. 당뇨는 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당뇨 걸리기 전에 막 설탕, 초콜릿, 케이크 마음껏 먹어요. 과자 마음껏 먹었어요. 소세지, 막창 마음껏 먹었단 말이에요. 술도 늦게까지 마시고, 술도 잘 먹어요 저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고 운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고,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하지만 당뇨에 걸리잖아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건강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너 죽어. 너 죽어. 이렇게 하거든요. 투석해야 되고, 막 인슐린 주사 막 시간 맞춰서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뇨는 정말 고마운 병이에요.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운동을 하면 몸무게 준비해서 가벼워지고 너무 새로운 세상을 느끼게 되고요. 건강식을 먹잖아요. 그럼 속이 편해지고, 휴식을 취하면 다음날 깨잖아요. 너무 상쾌해. 이러한 행복을 당뇨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정말 좋아집니다. 고마운 병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근데 당뇨는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밤량을 탄수화물을 당질 제한을 해서 혈당 수치도 낮춰야 되고요.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10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1개라도 실천을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목표가, 내가 공깃밥 한 그릇 먹으면 한 250 이상 올라가거든요. 뭐 10이라도 20이라도 한 절반이라도 220이라도 만족하십시오. 내가 식후 피크가 원래 180이 정상인데 180이 안 됐다고 하루아침에, 그래 절대 안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최소한 3개월 당화혈색소, 우리가 3개월마다 한번 하면 되거든요. 당화혈색소, 우리가 몸속에 당화혈색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3개월을 목표로 하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운동도 하고 밥도 먹어보고 탄수화물도 줄여보고 했는데 안 돼, 자신이 없어, 막 혈당은 조금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그때 약을 꼭 드세요. 약을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약을 꼭 드시고 그렇게 혈당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양면의 날이에요. 약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약을 드시면 내가 나태해져요. 아시겠죠? 자, 당뇨 초기 로드맵이에요. 근력 운동 하세요. 저 진짜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근력 운동 하시고, 근력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 하잖아요. 우리 초보자들이 막 걷기를 해요. 살도 빠져 너무 좋은데 이게 1시간 이내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왜냐하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무리해서 하면 근육이 빠지는데, 근육은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잃어버린 근육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한 3, 40분만 하시고, 근력 운동을 그 시간에 더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요 책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지금까지는 운동이라든지 뭐 식이요법을 중심했는데, 요거는 혈당 스파이크, 갑자기 120에다가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어야 갑자기 300, 250 됐다 이러면 인슐린이 지쳐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맞은 거야. 인슐린이 이렇게 막 계속 맞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항성이 없어져서 자기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니까 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끈적끈적한 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인데요. 아침 저녁에 당질 제한을 한다. 자, 아침에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을 하잖아요. 몸도 시작을 하고, 저희 호르몬도 시작을 하고, 이때 탁 혈당 스파이크가 온 거예요. 아침부터. 나는 아침에 일을 할 거니까 뭐 초콜릿 먹고 아침에 탄수화물 먹지, 시작하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 빼고 삶은 콩이라든지 삶은 계란, 아니면 차라리 드시지 마시든가 야채, 샐러드 가벼운 걸로 이렇게 드시거나 우유 한 잔, 이렇게 해서 혈당이 180이나 200 이상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예, 저는 목표가 원래 180인데 100으로 안 하잖아요. 저는 한 200 이하로 항상 혈당 스파이크를 피크 때가 200이 안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피크는 음식마다 다른데 보통 식후 1시간 뒤에 혈당 수치를 피크 혈당 수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운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면 뭐 디렉터라든지 헬스장의 코치님이라든지 식전 4시간 전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예, 그래야지 뭐 소화도 잘 되고 그때부터 몸속에 흡수가 돼. 절대 그거는 일반 사람이고요. 당뇨 환자분은 먹고 바로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있잖아요. 저녁은 왜 당질 제한을 하는가 하면, 제가 공복 혈당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전에 뭐를 이렇게 먹고 하면은 몸에 휴식도 안 되고 공복 혈당이 높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낮게 낮춰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질 제한이 운동을 많이 저녁에 안 하시는 분들은 고기하고 야채 위주로 밥 같은 거 빼세요. 빵 같은 거 빼세요. 그걸 드시고, 제처럼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거운 거 많이 들고 근력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에너지원이니까요. 그러면 식전에 바로 뭐 빵 한 개를 먹는다든지, 저는 이제 우유에다가 콩가루, 그 렌틸콩, 그다음에 몸에 요즘 장에 좋다는 밀귤 가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예, 그러면 혈당이 뭐 평소에는 그래, 콩 안에도 우리가 탄수화물 있어요. 콩 많이 먹으면 혈당 올라갑니다. 예, 뭐 200 넘는 것이, 빵도 먹었다 그랬잖아요. 200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바로 운동해야 됩니다. 먹고 나서. 그리고 숙면을 취하라. 휴대폰을 자기 전 1시간 전에 딱 충전기에 꽂아 놓고 절대 빼지 마십시오. 책을 읽든 감상을 하든 음악을 듣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명상을 하시든,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요리를 해라. 이거는 제가 앞으로 이 초보자들, 뭐 저도 나이가 50이지만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 좋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요리를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은 거를, 당뇨가 걸려 많은 것을 바꿨어요. 이런 좋은 레시피, 그 다음에 장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 쇼핑을 해요. 와이프한테 막 내 당뇨니까 부탁하잖아요. 싫어하고 잘 안 돼. 그게 내가 스스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내가 좋은 음식 사서 항상 일주일 먹을 거를 다 씻어 놓고 딱 준비를 해놔야지 그때그때 소분했는 거를 바로바로 실천이 돼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 집중 코스로 할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초기의 약의 판단은 본인이 해라. 내가 앞에 근력 운동하고 음식 줄이고 했잖아요. 예? 했으면 이게 수치가 막 낮아져. 근데 너무 행복해. 그럼 굳이 우리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7.4까지 가봤는데 저는 5.9, 6.0까지 당화 혈색 낮췄어요. 근데 지금도 밥을 먹으면 250 돼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운동과 관리로 되는 거거든요. 약 좋아요. 엄청 좋은데 내가 그걸 먹으면 나태해지잖아요. 아시겠죠? 네. 약은 나빠서가 아니라, 부작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태해지니까. 내가 당뇨가 걸려서 고마운 병을 했잖아요. 막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해지고 이런 걸 못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 본인이 판단하세요. 총이 단계가면 일단은 당화혈색 6.5가 넘으면 약을 드시라고 이렇게 의사들은 지침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좀 참으시고, 제가 하는 근력 운동이나 당질 제한 요리를 이렇게 조절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약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뇨약 먹어야 하나,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당뇨 초기입니다. 예, 당뇨 초기에는 저는 약은 내 관리를 하고 나서 먹어도 늦지 않다. 3개월 뒤에. 예, 먼저 근력 운동 후 혈당 수치 체크하고요. 당질 제한, 식사 조절해서 내 당뇨 수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했어요. 당뇨약은 너무 좋아. 내가 이걸 다 했는데 못하겠어. 너무 바쁘고 나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약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예. 내 혈당 수치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태해집니다. 내가 나태해지고 이 행복감을 못 느껴요. 당뇨 환자 정말 행복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좋은 일이 많아요.
약은 혈당만 조절해 줄 뿐 나를 더 좋게 해주진 않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몸이 운동을 해서 가벼워지면 너무 가볍고 내 몸이 그 다음에 속이 편해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 하여튼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것들이 지켜지면 건강한 당뇨인 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재미도 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약을 드십시오. 그때 약을 드세요. 근력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명지 스킨 앤 바디킨이라는 블로그를 참조를 했고요. 너무 좋아요.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당은 소비를 간하고 근육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도당은 소비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럼 혈액으로 가요. 그래 혈당이 높아지고 폐가 끈적끈적해지고 오줌으로 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인슐린이 역할을 많이 하고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육. 그래서 제가 유산소 운동을 해서 이 근육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포도당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마동석 김종국이 되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난 나이가 많은데 어떡하냐? 거기에 맞는 운동이 다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76세의 현직 보디빌더입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 이분 보시면 피부가 탱글탱글 하잖아요. 주름이 하나 없어요. 젊음도 줍니다. 우리가 보톡스 하면은 이게 팽창을 시켜줘가지고 피부를 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 근육, 이제 볼게요. 이렇게 탁 주름이 없어져요. 주름이. 노화 방지 최고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호르몬도 잘 나와서 하여튼 뭐 이 탱글한 것도 떠나서 이 혈액순환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내가 50, 60이 막 넘어가고 40대 때부터 몸이 이상하다, 관절이 안 좋다. 여러분, 우리가 연골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소모품이에요. 100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이제 설명을 할게 그림이. 우리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몸속에 돼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이제 에너지원 아니면 내가 혈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혈액 속에 들어가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허벅지 살이, 요게 허벅지 근육이 3분의 2, 거의 70%란 말이에요. 70%. 다른 운동을 안 해도 내가 급하면 요 운동만, 허벅지가 굵어지는 운동만 하면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 제일 빠르다. 자, 요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근육이 굵잖아요. 허벅지가 굵으면 혈관 속에 요게 포도당인데 적어요. 이게 허벅지 근육이 아주 이제 운동을 해서 작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 혈당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허벅지 운동에 가장 좋은 방법이 스쿼트, 그 다음에 레그 익스프레스,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관절에 무리 가는 요 스쿼트라든지 레그 익스프레스는 이게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척추나. 그래서 수평 운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도 여러분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바로 그냥 헬스장 끊으세요. 아파트 다니시는 분은 일단 바로 그냥 밑에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8,000원인가 한 달에. 바로 끊고 가셔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고, 시간에 여유가 없다, 헬스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다, 뭐 식당도 하고 이러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틈틈이 근력 운동. 어떤 게 스쿼트라든지 뒤꿈치 올리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이거 시작하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헬스장 가는 것보다 실천력이 좀 작습니다. 여름에 해보니까 헬스장에 에어컨도 틀어주고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가면 막 많은데 쉬운 거,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저는 요 보면 체스트 프레스, 가슴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이거예요. 저는 AB 슬라이더. 이거는 저기 가도 있어요. 다이소 가도 5,0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평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척추에 무리도 안 가고 힘든데 이게 끝까지 갈 필요 없고 처음에 조금씩 하세요. 저는 끝까지 막 가는데 이거 진짜 바로 복근이 빨리 나오고요. 이 허벅지도 괜찮고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랩풀 다운 이렇게 당기는 거, 당기는 거. 그 다음에 레그 익스프레션. 요게 이제 허벅지 이제 굵어지는 건데, 레그 익스프레스는 무거운 거를 척추로 이렇게 해서 척추가 이렇게 무리를 갈 수 있는데, 레그 익스텐션은
무릎에 무리가 좀 가요. 무릎에 무리가 가는데 무거운 거 하지 말고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만간에 갈 건데요. 병원에 가서 내 관절 라인이나 관절이 연골이 얼마나 남았는가 관절마다 관절 건강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걸 테스트하면서 100세 기준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플랭크를 해가지고 수평을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해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저하고 한번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